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그 울산경찰청하고 통화를 좀 했고, 기본적으로 그 진술 일자는 정해졌어요.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인데, 날짜는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거라 가지고, 혼자 움직이다 보니까, 어, 날짜와 시간은 일단은 뭐 언급은 하지 않겠고, 다만 오늘 통화를 하면서 제가 한 3일 정도 통화를 했는데 전화 통화가 안 됐다가 오늘 전화가 왔어요. 이게 뭐 메모리로 부재중 전화가 표시가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통화를 했고 진술 일자도 좀 잡았고 문제는 제가 오늘 통화를 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분명히 경찰에서 송치를 할 때 원금 보호장,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원금에 대한 거를 제가 분명히 물어봤다 했고, 원금이, 한쪽은 처음에는 원금이 현금이라 했다가 가상자산으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가상자산인데 가상자산으로 했다손 치더라도 원금의 기준을 어, 현금으로 현금을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최초로 산 시점에 어, 뭐그 가치를 원금이다라고 본다는데 그건 뭐 사고 자식할 필요도 없죠. 뭐 그러면은 내가 얼마를 가지고 시작했느냐 이게 원금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가상자산으로 스테이킹이 됐다는 것은 스테이킹이라는 용어는 다 쓰고 있어요. 그럼 스테이킹을 한 게 하나가, 스테이킹을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스테이킹을 한 게 가상자산, 현금,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했을 때, 경찰에서 송치를 하고 기소를 한 검사 쪽에서도 현금이라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경찰에서 어떻게 됐든 검찰에서는 원금이 현금이라고 답변까지 했어요. 2차 공판 때. 참석을 하신 분들,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기가 있으면 다 들었을 거예요. 주심 판사가 물었어요. 그거는 1차 공판 때도 물었던 내용이고,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라고 검사가 답변을 했던 거고, 2차 공판은 기일 조정만 피고인 쪽에 변호사가 기일 조정을 좀 해달라. 자기들이 공소장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5만 페이지 되는 거를 보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해가지고 4월 2일인가로 연기가 됐지요. 약 한 달 가까이 한 4주 정도가 밀렸을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주심 판사가 물었죠. 원금이 현금이냐 가상자산이냐.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한 사람도 있고 대다수가 뭐 개혁회의로 한 것 같은데 원금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검사가 답변을 현금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저는 그때 하도 참 기가 차가지고 혼자서 피식 웃었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거를 거기에 방청 온 사람들 다 들었어요. 귀가 있으니까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전부 다 현금으로 했는지 그 현금으로 한 거를 보여주려 그러면은 어떻게 확인을 해줘야 되냐? 일단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거기 뭐 계좌가 있든지 해서 현금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받았다는 게 증명이 돼야 되고 보냈다는 게 증명이 돼야 돼요. 여기에서 다 흐트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경찰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수사를 해가지고 송치를 하고 검사가 기소를 하고 재판에 가가지고 무죄 선고가 났을 때 경찰이든 검찰이든 불명예스럽지 않느냐? 맞대요.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재판까지 갔는데 무죄가 났다? 뭐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뭐 속된 표현을 하자면 쪽팔리는 상태지요. 분명히 자기들은 이게 범죄 행위라고 해서 송치를 하고 뭐 수사를 하고 송치를 하고 기소를 해가지고 공소장 쓰고 뭐 하여튼간 재판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무죄가 난다. 그러면은 정말 쪽팔리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경찰에서는 현금으로 들어갔다는 지금은 제가 지난번에 그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현금이 아니다는 사실은 자기들도 100% 지금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원금이 현금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이미 완전히 뒤집힌 상황이죠.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원금이라는 게 현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금이 어떠한 계좌 이체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계좌가 있어야 되고 그 계좌에다가 현금을 내가 넣는 게 입증이 돼야지 소위 말해서 내가 A라는 은행에다가 정기 예탁을 얼마를 했다 또는 정기 적금을 얼마를 해서 매달 얼마씩 넣었다 이거를 보여주는 이 그, 그러니까 내 통장 이력을 내역서를 제출을 해야죠. 그럼 누구한테 들어갔는지 그 보이잖아요. 그래야지 원금이 내가 적금을 얼마를 넣고 정기 예탁을 얼마를 했다. 이게 증명이 되잖아요. 현금이라면서요. 저는 경찰에서도 처음에는 현금으로 해서 송치를 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검사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수사했는 기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명히 기소장을, 공소장을 썼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고소인들이 현금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경찰 입장에서도 가장 쉬운 게 그렇게 돼야지 이게 쉽게 이제 이해가 되니까. 근데 원금 보호장이라는 이야기도 저희가 분명히 봤잖아요. 예전 같으면은 일주일에 한 두 번 가까이 홍보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면서 원금 보장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뿌렸어요. 근데 경찰에서는 분명히 범죄 조직이 있고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뭐 지금 원금이 보장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수사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팔성이라는 작자가 가치 보장이라고 뭐 계속 떠들면 원금 보장은 없다. 가치 보장이다. 가치 보장이 뭐예요?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플랫폼 가격을 곱해가지고 개수하고 곱해갖고 현재 교환 자산으로 돼 있는 그게 가치 보장이다. 그럼 그 새끼는 그놈은 분명히 저걸 해야 돼. 그 책임을 져야 되죠. 그게 사기를 저지른 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가치 보장이 될 수 없어요. 그거는 단순하게 이게 개수로 표시를 해놔놓고 그 개수가 이 우리가 가격 일원화 정책이라고 하면은 그 가격이 변동이 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이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비트나 이더로 한 사람도 있고 케오케로 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이 KOK로 하나로만 딱 정해져 있다고 하면은 이게 몇 개를 넣는 거에 따라 가지고 몇 프로를 주면 된다. 이게 가능한데 플랫폼 가격이 정해져 있었던 이유는 비트나 이더로 들어갔을 때 이것도 들쑥날쑥 다 들쑥날쑥들이기 때문에 보상을 기본적으로 주는 거에 이 그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스테이킹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재스테이킹도 하고 뭐 그렇게 했을 때 복잡해요. 그거를 개개인별로 맞추기가 극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잡기 위해서 플랫폼 가격이 KOK는 뭐 한 개당 1KOK당 얼마, 몇 달러. 근데 비트나 이더 USDT는 거래소의 가격하고 거의 똑같지요. 그러면 거래소의 가격이 비트코인이 뭐 한 개가 18,000달러 할 때가 있을 거고 10만 달러 할 때가 있을 거고 그럼 그 기준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비트나 이더의 가치는 실제로 변동성이 크고 크면서도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맞춰가지고 스테이킹에 대한 보상을 주는 건 또 KOK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플랫폼 가격이 존재를 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게 거래소의 가격이 KOK가 기축통하긴 한데, 이름 역시도 계속 변동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플랫폼 가격을 1달러로 해놨는데 거래소의 가격이 10달러가 됐다. 10배가 됐다. 그러면 가지고 있던 거를 다 해질시키든지 해가지고 내다 팔아야지만이 그렇게 안 한 사람들은 병신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아무리 보상을 받아봐야 지금 받아놨는 상태에서 10배를 내가 갖다가 팔면은 10배를 더 가져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치를 KOK를 사든 뭘 해가지고, KOK가 뭐 1,000만 원, 이렇게 1달러에 1,000원이라고 쳤을 때, 한 만 개죠. 만 개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만 개 정도를 스테이킹을 했다라고 했을 때, 만 달러가 플랫폼 가격이 1달러로 그냥 고정이 돼 있고, 했을 때는 10,000달러밖에 안 되죠. 근데 이거를 끄잡아내잖아요. 그러면은 1달러로 해가지고 만 개를 끄잡아내면은 10,000달러예요. 만 개니까 10,000달러, 10,000달러치를 받으면은 만 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10달러가 돼 있다. 거래소의 가격이. 그럼 갖다 팔아야죠. 앞뒤 돌아보지 않고 내다 팔아야 돼요. 해지를 시켜갖고. 그러면은 거래소로 가져나가면은 만 개가 10달러니까 0을 한 개 더 붙이면 10만 달러가 돼요. 그러면 10만 달러면은 1억이라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게 어 우리는 그 플랫폼 가격이라는 그런 거를 좀 그렇게 이해를 좀 해야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스테이킹을 한 거는 계좌에서 계좌로 이체를 해가지고 현금을 넣느냐 이거는 무조건 하고 아닌 거는 여러분들 뭐 삼척 동자도 이거 보여주면서 네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 스테이킹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절차를 딱 봤을 때 현금으로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학생은 없을 거예요. 초등학생조차도. 그럼 원금은 확실하게 가상자산이다. 가상자산의 가상자산의 그 원금은 어쨌든 가상자산이고 개수로 정해진다. 근데 이거를 그 플랫폼 가격이라는 것 때문에 이 우리가 끄잡아냈을 때, 뭐, 가격 일어나가 아니니까, 플랫폼 가격이 있으니까, 그거를 끄잡아냈을 때, 우리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뭐, 100% 다, 거의 99.999%를 다 잃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자체를 원금을 받았을 때 문제가 되는 것. 그럼 원금은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팔아봐야 팔 수조차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원하는 거냐? 아니죠. 이 방법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피해 회복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병신들은 그냥 그대로 그냥 뒤질 수밖에 없어요. 말 많은 것들 정말 이런 내용조차 가장 기본 중에 기본도 모르면서 떠들고 있는 것들 정말 정말 와, 정말 이 제가 그 또 화딱지가 나는데 말 그대로 완전히 그 바보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대법원 판례까지 보여드렸잖아요. 대법원 판례에서 분명히 뭔 이야기를 했어요. 비트코인을 오입금 형태로 받은 사람이 뭐, 1심인지 원심인지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주의적, 예비적 뭐 그 판결 두 가지로 소장으로 해가지고 올렸는데 이 재판을 받았는데 1심하고 원심은 이거를 횡령죄는 횡령죄의 객체가 재물이니까 이거는 무죄로 선고를 했다. 그런데 예비적 공소 사실로는 배임 혐의로 유죄로 판단을 해가지고 유죄를 때렸어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이게 배임죄의 주체는 결국에는 그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라야 된다. 근데 이 오입금을 받은 사람이 그 이 보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타인의 그러니까 그 잘못 보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도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거는 가상자산이라 가지고 횡령죄는 또 해당 사항이 없다. 근데 이 결국에 어 이 원심 자체를 파기를 한 이유가 결국에는 피고인이 그러니까 이제 오입금을 받은 자가 그 피해자에 대한 뭐 관계에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될 수가 없다. 이것 때문에 이 사건 자체는 무죄가 된 거예요. 그럼 결국에 우리가 지금까지 주장을 한 거는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뭐 여기는 신의척 뭐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런데 어쨌든 어제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그 오늘 저희 단톡방에는 그거를 어제 제가 올려놨어요. 그 내용을 쭉 보신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운영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관련된 거 외에는 뭐 저걸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은 완전히 재단 이사장보다도 훨씬 높은 놈이에요. 그리고 뭐 자산 자체를 뭐 몇 억 개를 줬고 뭐 하여튼간에 간섭 그런 간섭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뭐냐면은 사실은 최영규라는 사람도 주식회사 미디움의 CA로 근무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CA라는 근무를 할 동안에 제가 최영규 이사장한테 들은 이야기는 상주를 할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근이라고 해서 항상 출근 시간에 왔다가 퇴근 시간에 퇴근하는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이거요. 이름만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던 사람이 2022년 4월 돼가지고는 재단 이사장으로 됐죠. 그 4월까지 21년 4월부터 해가지고 22년 4월 사이에는 강지원이도 없고 누구만 있었느냐? 그 조직들밖에 없어요. 거기에 우두머리. 그 조직이 모든 일을 해왔고, 그 다음에 이 스테이킹 주소 자체를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그 지갑 주소를 누구만이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성립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 여기에 지금 이 내용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 저와 뜻을 같이 하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원금이 현금이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그렇다고 했을 때,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은 사기로 가고 원금이 이 원금을 돌려줄 수 있느냐? 현금이라고 하면 절대로 못 돌려줘요. 현재 상태에서. 받을 수만 있다 그러면 우리도 전부 다 그렇게 고소도 하고 뭐 이 우리 원금을 찾기 위해서 현금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게 안 돼요. 그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거를 찾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 외에는 원금 그거 돌려봐야 뭐 2만 불짜리가 뭐 2달러가 되든지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 그거를 우리가 원금을 돌려받았다고 쾌재를 부르면서 뭐 만세를 부를 수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저희가 정말 답답해 미치고 정말 발작 뛸 것 같은 느낌이 뭐냐면은 무식해도 너무너무 무식하다. 꼴값 뜨는 것도 아니고 원금이 현금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100%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검사가 현금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기록들은 어디에서 출발을 했을까? 고소인들한테서 출발을 했겠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적어도 뭐 정확하게 뭐 이런 표현까지도 필요 없어요. 상식 중에 상식으로 기본 중에 기본인 우리가 스테이킹을 뭘로 했는지 그 자체도 모른다는 것. 그런데 범죄 조직을 성립을 시키기 위해서 경찰에서 한 이야기가 원금 보장을 그 중간 단계에서 뭐 고소인들이 원금을 보장을 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현금이라고 그 무식한 것들이 결국에는 분명히 뭐라고 소개를 했느냐. 원금이 현금이고, 그 다음에 이 원금은 보장이 된다라고 소개한 것들이 그것들이니까 그것들이 분명히 범죄자들이다. 그러니까 그것들부터 먼저 잡아들여야지, 수사를 먼저 해야지, 그래야지만이 당신들이 원하는, 이야기하는 그 범죄 조직을 그리기 위해서 위에도 없고, 그 다음도 없고, 그런 원금 보장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원금 보장을 했다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100% 무조건 하고 그 범죄자들이다. 그 자들을 잡아 들여가지고 그 자들을 수사를 하고 그 자들을 재판에 보내서 판결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원금 보장이라는 게 사실은 원금 보장을 주장을 해가지고 원금 보장이라고 치더라도 원금 그럼 돌려줄게. 돌려줬을 때 그걸로
만족하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세 부르면서 난 만족해. 원금 돌려받았으니까. 그걸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 되면은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가장 좋아할 사람이 누구냐? 범죄자들. 저희가 지목하는 범죄자들. 비트이드 USDT, 이 KOK 다 돌려주고 하니까 남았는 게 이제 비트이드 USDT인데 가분하죠. 워낙에 자자손손 뭐 몇십 대까지 일하지 않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이자가 1년에 뭐 1%라 1%가 된다 손 쳐도 좋으면은 천억, 100억, 1년에 100억의 이자가 생겨. 1년에 100억을 쓴다라고 치면은 아무 일 하지 않고도 이자만 받아도 100억인데 1조가 100억인데 2조면은 200억이고 3조면은 300억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최고의 역할을 한다. 이런 유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그 기회를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가장 나쁜 놈들이지. 어떻게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같은 피해자면서 완전히 회방을 놓는, 해방이 아닌 회방을 놓는 누군가에게는 법으로부터 해방을 맞는 자유로운 상태를 만들어줄 수 있다. 여러분, 기가 안 차세요.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송치, 기소, 판사가 물었을 때, 원금이 뭐냐? 검사가 현금이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현금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금 돌려받는데 현금인 경우에는 절대로 못 돌려받으니까, 이거를 범죄로 본 거죠. 근데 원금이 현금이 아니고 암호화폐로 돼버리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는 KOK다라고 했을 때, KOK를 돌려받았을 때 피해가 없잖아요. 그럼 사기가 돼요. 안 되니까 끝나버리죠. 근데 기소 내용에서 소장을 넣으면서 재판에, 어, 재판, 그 법원에 기소 내용을 보낼 때 원금이 현금이다라고 해놨으니까 근데 현금이 아닌 거라 그러면은 뭐더 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게 저는 더 급한 거예요. 조급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경찰한테 가서 진술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법원 판례, 그 다음에 이 1년에 배임 행위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히스토리를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고소인은 모르는데 그 고소인을 모르면은 누가 또 몰라요? 그 선임한 변호사도 모르죠. 그럼 모르는 사람들끼리 수사를 하든 뭐 해봐야 그 결과가 뭐겠어요? 그 내에서 더 이상 나오지를 않아요. 압수수색 계좌 찾았을 것 같아요. 계좌가 있겠어요? 없죠. 거기서 또 찾으려고 했던 게 결국에는 스테이킹 지갑이에요. 지갑 주소. 그게 현금이에요? 그다음에 그 가상자산이 픽스돼 있는, 고정돼 있는 가격, 그거예요.
항상 변해요. 지금도 변하고 있어요. 참 답답해서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저도 막 입에서는 갖은 쌍욕이 다 나오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들을 위해서 정보 제공을 하는 입장에 있고 그다음에 뭐 법적인 대응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그 한 사람한테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뭐 항고를 해놨으니까 뭐 다시 재판이 일어나겠죠.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뭐 그 법적으로 그 소송도 당하고 뭐 그랬는데 제가 세 군데에서 고소를 당했는데 저보고 그 다른 피해자 단체는 뭐라 그래요? 저보고 그쪽에 편을 든다. 뭐 그쪽하고 한 통속이다. 뭐 이런 식 아니에요? 두둔을 한다. 뭐 쌩 지랄을 떨어요. 제가 그놈들 편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저를 고소를 할 것 같아요? 지들 죄를 감추기 위해서는 제가 아주 약해 보였겠죠. 개인이. 그리고 없고, 지들만큼 금전적으로 비교가 안 될 만큼 저는 어려워요. 저놈이 선동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시위 선동 뭐 무슨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2023년 1월 10며칠인가 뭐 시위 주동자 뭐 하면서 저를 언급을 했어요. 제가 없어야지 걔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 뭐 이 다른 다른 사람들이 짓거리는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방어하기가 너무나 쉽죠. 근데 저는 뭐 전 재단 이사장부터 해가지고 그 내용들, 이 그 알고 있는 내용들이 히스토리부터 해가지고 뭐 일반적인 저는 이제 몇 년을 어떻게 보면은 뭐 스터디도 해왔고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뭐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눈에 가시같이 느껴지니까 법으로 뭐 어떻게 하면은 무서워할 거다. 물러날 거다. 그리고 몇 놈들은 독대를 하고 뭐 그랬던 것들은 사라졌잖아요. 그들한테 어떠한 뭐 그 딜을 했다라고 하면은 저놈도 저놈은 일단은 미우니까 법으로 또 고소를 해놔놓고 매장을 시키면 되겠다 싶었는데 그게 안 됐던 거죠. 근데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고소를 당하기는 제가 더 많이 당했는데 거기에 뭐 딱 한 여자만 그 저기 고소를 당했다라고 하대요. 근데 저는 탈성이라는 사람한테 고소를 당하고 그다음에 이 지금 기소돼 있는 김판종 씨한테 고소를 당했었고 거기에 자회사의 대표이사인 그 뭐 명무식이라고 하는 명대영이라고 하는 그 알비온의 대표이사한테도 고소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 명대영이라는 사람은 제가 그 받았는 기록 내용상으로는 분명히 제가 지난번에 순고에서 보여드렸던 그 내용을 제 음성 파일을 만들어 달라. 그 글 내용, 그러니까 음성 파일을 만드는 내용까지도 보내왔는 거 제가 다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 미수로 끝난 거죠. 순고에서 그 사진 모든 것들 저는 다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놈들하고 한편이라고요. 저를 뭐 그 때려잡기 위해서 쇠파이프 올려놔 놓고 몽둥이 준비됐다.
거지를 떠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분명히 알 건데, 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한쪽 단체에서는 저는 공개 토론도 제의를 하고 뭐 그랬는데, 이게 그쪽에서 나오는 내용, 제가 이런 내용을 띄우는 오늘도 설명한 내용, 저는 그쪽에서는 원금이 현금이다라고 이야기한 거, 거기에 대한 거를 저는 지금 지적을 한 거고, 우리가 실제로 그런 적이 없으니까 피해자가 이걸 모르고 법으로 쫓아갔을 때, 오늘 뭐 또 식사하면서 뉴스 보면은 어제 또 뭐 국회의원 3명이 머리를 깎았잖아요. 뭐 삭발을 했어요. 그다음에 헌재 앞에서도 오늘 들으니까 한 500명 정도가 릴레이로 머리를 깎는데요. 그다음에 뭐 삼보 일배를 한대요. 그다음에 가두 행진을 해요. 이런 게 모르겠어요. 특히나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은 가두 행진을 하고 삼보 일배 할 시간에 입법에 신경을 써야 되고 민생에 지금 국가 저기 뭐그 환경 자체가 지금 엉망인데, 그리고 모든 서민들은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이런 이 우리와 같은 이런 고소 사건, 고발 사건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한번 제대로 들어보고 이런 거에 좀 도움을 좀 주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혈세는 혈세대로 받아 먹으면서 법원에서 뭐 헌재면 헌재, 일반 형사법은 뭐 저기 검찰이든 그다음에 법원에서 기록들을 가지고서 잘못되는 부분 기록들만 보고서 결국에는 판결을 내릴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경찰이 지금까지의 잘못되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어떠한 사건이 자기들이 해보지 않은 거고 해본 게 있다고 했을 때 해본 거에서 기본에서 잘못 출발이 됐다는 걸 확인을 하면은 거기에서는 분명히 그쪽에서도 이야기다시피 무죄가 선고가 되면은 불명예스럽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표현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쪽팔리는 거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같은 저기 범죄자라 손 치더라도 죄목을 잘못 선정을 해가지고 수사를 했다고 하면은 제대로 된 쪽을 두 개를 어떻게 보면은 그 팔성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마누라는 사람도 그렇고 양손에 떡을 찢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양손에 떡이죠. 경찰 입장에서는 2년 넘게 해가지고 사기 유사수신 방문 판매법으로 기소를 했어요. 재판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 주장하는 원금이 현금이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미 하나는 뭐 기소 내용에서 아예 내용이 잘못했고, 두 번째 원금 돌려주겠다.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냐 없냐. 돌려줄 수 있다. 이 두 개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그쪽에서 피해자들 중에서 원금을 내가 해지를 하는 거, 그러면 해지 버튼이 있고 해지를 버튼을 눌렀을 때 뭘로 나오는지 현금으로 나오도록 처음부터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돼 있나요? 우리가 통장에다가 은행에다가 예탁을 했다. 시스템적으로 내가 빼냈을 때, 해지를 했을 때, 만기가 됐을 때 돌아오는 게 뭐예요? 그냥 현금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시스템적으로 하면은 KOK로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몇 명이 했느냐?
한 15만 명이 해지를 이미 해본 사례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받았어. 결국에는 가치는 없어요. 가치 보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 사람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제대로 고소를 하고 그런 내용을 찔러야지요. 아니, 수사를 제대로 해서 그게 잘못됐다는 거를 경찰에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서 기소를, 송치를 하고 기소를 해야죠. 딴짓거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모르니까. 내용에 대해 가지고 잘 모르니까. 그리고 이 시스템을 잘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줘야죠. 알려준 상태에서 제대로 수사가 되도록 해야죠. 그걸 못했는데. 무리가 70명, 80명 모인다고 그게 힘을 얻느냐?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죠. 그리고 글 내용 이렇게 보면은 정회원방의 그런 내용을 설명을 했다. 그럼 나머지 1200명 중에서 그 한 100명 남짓 되겠죠. 그러면 1100명은 꼭두각시죠. 내용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게 뭐 그날 제가 2차 공판 때 배상 신청을 한 사람들, 배상 명령 신청을 한 사람 5명, 한 명도 참석을 안 했잖아요. 관심이 뭐 상황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정말 못 와서 못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배상 명령 신청을 하라 그러니까 뭐 해놓은 사람도 있을 거고, 뭘 제대로 알아야지. 그래서 제가 공개 토론도 피해자들을 위해서 하는 공개 토론은 그쪽에서 뭐 공개 토론을 법정에서 끝나고 나서 하자. 이거를 사실 이렇게 줌으로 하는 만큼 모든 사람들한테 쉽게 그다음에 그 명확하게 좀 주장들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파악을 하도록 함에 있어가지고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거기에 예를 들어 제가 거기 공개 토론 장소에 오프라인에서 하는데 거기 가봐야 봤잖아요.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개개인이 그냥 마구 짓거려요. 심지어 방청하는 것도 이거는 누구나한테 주어져 있는 그 자유 권리인데 제가 구미에서 그까지 한 2시간 걸려요. 거기 가가지고 돈 들이고 시간 들여가지고 가가지고 보는데 지들이 막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막을 권한 자체가 없는데도 무식하니까 막는 거예요. 요번엔 제가 경고를 한번 하고 갔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요번에는 제가 또 멀찌감이 그냥 아예 서 있었고 그랬는데 뭐 방청 한 10분 정도 하고 빨리 나왔어요. 그들하고 만나봐야 뭔 소용이 있겠냐 싶어갖고. 근데 뭐 제가 요 최근 들어가지고 FBI 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쪽 저쪽 다 들어봤다 한 사람 스태킹 조사도 안 해본 사람한테 뭔 이야기를 하겠어요. 참 기가 차죠. 제가 제 입장에서 참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아나무인이라고 할까 정말 아나무인격이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항상 그 내용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원금, 스테이킹을 뭘로 했는지 예치가 스테이킹이라는 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스테이킹은 뭘로 하느냐? 평범을 할 수 없어요. 이상.